들어보신 얘기죠. 예. 그래서 웬만큼 아실 것 같아요. 여동생을 찾으러 가서 테바이를 건국하다. 카드모스의 여정.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 에우로페를 유혹하여 모습을 감추다. 천상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어느 날 지중해 동쪽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다. 그 소녀는 페니키아 왕 아케노르의 딸인 에우로페였다. 연정을 느낀 제우스는 헤라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얀 황소로 둔갑하여 에우로페에게 다가갔다. 해변에서 놀던 에우로페는 아름다운 황소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켜만 보다가 황소가 너무 아름다워 자기도 모르게 한 발씩 다가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황소를 쓰다듬으며 꽃을 꺾어서 하얀 코끝에 꽂아주었다. 황소는 기뻐서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황소의 순한 모습에 마음을 연 에우로페는 소의 하얀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황소는 슬슬 걷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도를 내서 쏜살같이 바다로 들어갔다. 마침내 황소는 그대로 바다를 헤엄쳐 건너 크레타 섬에 상륙했다. 그제서야 제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제우스는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었다. 왼쪽 사진 보고 갈게요. 에우로페의 납치. 티치아노의 작품. 황소로 둔갑한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크레타 섬으로 데려간다. 오른쪽에 에우로페의 급발. 야곱 요르단스 작품. 처음에 주저하던 에우로페는 조금씩 대담해져 황소의 등에 올라탔다. 황소는 유유히 에우로페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해 사랑을 시작한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 여기 뒤에 그 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게 크레타 섬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 그리스와 가깝고 아까 흑해를 건너서 갔던 곳은 그쪽이었었고 그래서 앞에 지도에는 좀 더 이렇게 이 크레타 섬이 제우스가 탄생한 섬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탄생했던 그 섬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미노스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편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는 아들들에게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에우로페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아게노르는 아내 텔레파사와의 사이에 카드모스, 포이닉스, 킬릭스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 아들들은 사방팔방 누이를 찾아다녔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아게노르가 에우로페를 찾을 때까지 교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길을 단념하고 각자 누이를 찾으러 갔던 곳에 안주하여 살기로 한다. 이로 인해 아게노르는 생전에 두 번 다시 아들들을 만나지 못했다. 딸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아들들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떴을 것 같아요. 황소가 쓰러진 땅에 도시를 건설하다. 장남 카드모스도 누이 찾는 일을 포기하고 트라이카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누이 동생을 찾기로 결심했다. 우선 그는 단서를 찾기 위해 델포이로 신탁을 구하러 갔다. 그때 아폴론의 신탁은 이러했다. 누이 동생 찾는 일을 그만두고 황소가 쓰러진 땅에 도시를 건설하여라. 델포이를 떠난 카드모스는 곧 황소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일을 바짝 따라갔다. 들을 지나 한참을 가던 황소가 보이오티아 지방의 한 언덕 위에 쓰러졌다. 이곳이 바로 훗날 테바이가 될 땅이었다. 여기 한번 여정을 보시면 에우로페의 여정과 그 카드모스 여정이 있는데 에우로페는 그냥 티로스에서 그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가 들어간 데가 크레타 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모스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트라키아, 그 다음에 델포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페니키아 왕가가 아까 말한 아들이 셋이 있고 에우로페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제우스와 사이에서 또 3명의 아이가 나오고 이 미노스가 아까 그 크레타 섬이 미노스 문명의 탄생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미노스가 그 에우로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노타로스 전설에 등장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아레스의 용을 죽이다. 새로운 땅을 얻은 카드모스는 먼저 제우스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재물을 씻기 위해 시종들에게 물을 기록하고 보냅니다. 가까운 곳에 숲으로 들어간 시종들은 동굴 벽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샘은 아레스 신의 소유로 인간들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종들은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흉폭한 용 아레스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카드모스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시종들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시종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윽고 카드모스는 입을 피로 물들인 용과 마주치게 되었다. 분노로 들끓는 카드모스는 과감하게 맞서 싸워 순식간에 용을 처치했다. 자신도 모르게 신의 버금가는 힘을 발휘하여 용을 쓰러뜨린 것이다. 이 그림이 용을 처치하는 카드모스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핸드릭 볼치우스 작품 카드모스가 던진 투창은 용의 등 한가운데 꽂혀 백가죽을 뚫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용은 이빨이 부서져 나왔고 카드모스는 이 이빨을 대지에 뿌린다. 테바이를 건국하다. 자신의 힘에 놀라 잠시 멈칫하고 있던 카드모스 앞에 호련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다. 여신은 용의 이빨을 뽑아서 대지에 뿌리거라 라는 묘한 말을 남긴 후 사라졌다. 여신의 말대로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자 땅속에서 무장한 사나이들이 잇따라 솟아나왔다. 이때 카드모스가 뿌린 용 이빨의 절반 정도가 아테나 여신을 통해 아까 얘기했던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의 손에 전해졌다가 나중에 아르고호의 영웅 이아손에 의해 땅에 뿌려진다. 이에 놀란 카드모스가 얼른 이 무리 속에 돌을 던져 넣었다. 그러자 사나이들은 제 동료가 공격한 것을 의심하고 시비 끝에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그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한 현상이죠. 돌로 한 거. 싸움이 끝났을 때는 최후의 강자 5명이 남았는데 이들은 카드모스의 믿음직스러운 부하가 되었다. 카드모스는 스파르토의 시에서 씨 뿌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5과 함께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처음에 카드메이아라고 불렸는데 바로 테바이의 시초인 것이다. 테바이의 왕이 된 카드모스는 제우스의 명으로 아레스와 아르크로디테의 딸 하르모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 결혼은 많은 신들의 축복을 받았다. 한편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처음으로 그리스에 도입했다고도 전해진다. 테바이 왕가의 비극적 운명이 대를 이어 계속되다. 하지만 테바이의 시조로 추앙받는 카드모스의 영광과는 반대로 그의 자식들은 모두 비극적 운명에 휩싸이게 되었다. 불행한 운명은 그의 자식들인 세멜레, 이노, 아가베, 아우토노의 뿐이 아니라 손자인 악타이온과 펜테우스에게도 이어졌다. 여기 오른쪽에 먼저 계보를 먼저 보세요. 카드모스가 아까 누이 동생 찾으러 갔던 그 아들이고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이주해가지고 테바이를 건국한 사람이고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딸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상하게도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연루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났던 그 다음 또 자손들이 또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말감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번 보면 헤라가 광기를 불어넣어 아들들을 살해한 후 자살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라 여신에게 속아서 제우스의 번개에 생명을 잃는 게 세멜레고 그 이노라는 사람은 그 헤라 때문에 광기가 생겨가지고 아들 그 2명을 죽이는 거고 아가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 펜테우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거는 디오니소스 신을 박해한 죄로 신벌이 내려서 광기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이제 술에 취하고 막 이래가지고 펜테우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59쪽을 참고하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악타이온이라고 돼 있고 아까 이노도 이 책 읽어보면은 레아르코스하고 멜리케르테스라고 하는 아들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악타이온도 아르테미스 여신의 알몸을 본죄로 사슴으로 변해서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그 세멜러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디오니소스 주신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 또
태어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펠리도로스고, 그 펠리도로스가 낳은 라부다코스는 또 신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신의 축복에 의해서 그러나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는데 이상하게 불행하게 끝납니다. 디오니소스를 낳은 세멜레는 헤라의 계략에 속아 제우스의 본래 모습을 보자마자 불에 타 죽고, 디오니소스를 받아 양육한 이노는 헤라 여신의 분노로 인해 광기에 휩싸인 후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또한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받들지 않은 채로 디오니소스 축제에 갔다가 어머니 아가페의 손에 가리가리 찢겨 죽었다. 아우토노의 아들 악타이오는 우연히 아르테미스 여신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죄로 사슴이 되어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겨 죽었다. 이 카드모스 왕가의 병정 운명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왕국이 함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마 이렇게 된 거는 헤라 여신의 질투가 원초적으로 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카드모스와 아내 하르모니아, 에블린 모건의 작품 하르모니아를 아내로 맞이한 카드모스는 자손들의 불행이 이어지자 침울하게 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카드모스가 뱀이 되었고, 하르모니아도 같은 운명을 달라고 신께 기도해서 둘은 숲속에서 뱀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르모니아가 그 부인 이름이었는데 하모니, 조화의 어원이 되었다고 해요. 하르모니아, 하모니. 여기서 놀라운 거는 어쨌든 간에 남편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같은 그런 몸을 해야 이제 되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버려진 왕자의 숙명 오이디푸스, 테바이의 왕자로 태어난다.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 카드모스의 증손이니까 이제 아들 또 손자 증손 이렇게 데려가야 돼요.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는 먼 친척 이오카스페와 결혼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신탁을 청했더니 아들에게 살해당한다라는 매우 불길한 신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이 술이 문제예요 항상, 술에 취해 신탁이 알려준 금기의 벽을 깨고 아내를 임신시켰다. 그 결과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들이 태어나고 말았다. 라이오스는 안절부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탁의 실현을 두려워한 라이오스는 태어난 갓난아기의 발꿈치에 굵은 못을 찔러서 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한 양치기에게 갓난아기를 키타이론 섬에 버리라고 명했다. 키타이론 산은 테바이 지역과 아티카 지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라이오스의 명을 받은 테바이 양치기는 갓난아기를 귀엽게 여겨 라이오스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몰래 아기를 안고 가서 아티카 지역의 코린토스에 사는 양치기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옮겨가는 거죠. 갓난아기를 넘겨받은 코린토스의 양치기는 자국의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 왜 바쳤냐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당시 코린토스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이 아이를 오이디푸스, 뜻이 부은 발이라는 뜻이고요. 이름 짓고 소중하게 키웠다. 이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자신의 친부모로 알고 자라났다. 시간이 흘러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자라는 위치에 걸맞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왼쪽 그림, 라이오스는 하인을 시켜 오이디푸스를 산속에 버리라고 하지만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던 하인은 오이디푸스를 나무에 걸어둔 채 돌아가 버렸다. 양치기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코린토스 왕 부부에게 바치자 마침 아이가 없었던 두 사람은 아이에게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후계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려지는 오이디푸스, 3세기 로마 시대에 제작된 석관의 도들색입니다. 양치기의 괴로워하는 표정이 잘 그려져 있다. 친구에 대해 신탁을 청하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의 왕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자신이 코린토스의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어느 연회에서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친아들이 아닌 사생아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 왕과 왕비에게 진상을 캐묻자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불안은 가시질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청했다.
신탁은 오이디푸스의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지 않고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할지어다. 코린토스 왕가의 양자가 된 오이디푸스. 그래서 테바이 왕가의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들이 그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았을 때 자식에게 살해당한다는 그 신탁이 두려워서 아들을 버린 거였었고, 양자로 간 집안이 코린토스 왕가인데 이제 양자로 맞이했는데, 얘는 이제 친아버지 친엄마가 아니란 소문을 듣고 확인했지만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떠나야만 이 신탁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 떠나는 거예요. 신탁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깊이 생각했다.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철석같이 친부모로 믿던 오이디푸스는 어떻게든 이 천륜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피하고 싶었다. 결국 멀리 떠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두 번 다시 코린토스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굳은 결의를 하고 그토록 먼 곳으로 가고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가는 길이자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첫 걸음이었다. 오른쪽에 3세기 로마 시대의 석관에 있는 도돌새김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는 오이디푸스. 아폴로는 활을 든 석상으로 그려져 모양이 되어 있네요. 신탁의 예언대로 친구를 살해하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길은 하필이면 테바이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한참 길을 가던 오이디푸스는 어느 새 갈래 길에서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와 마주친다. 마차 위에는 어떤 노인이 타고 있었고 주위에는 시종 일행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길이 매우 좁아서 서로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시종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에게 길을 열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오이디푸스는 그쪽이 먼저 길을 열라고 하면서 비키지 않았다. 이내 말싸움이 시작되고 화가 난 노인이 오이디푸스에게 채찍을 마구 휘둘렀다. 이에 걷잡을 수 없이 경황된 오이디푸스는 지팡이로 노인을 힘껏 쳤다. 지팡이에 정통으로 맞은 노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 노인이 바로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였던 것이다.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현된 것이다. 요거 보면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시종이 그냥 말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여기 노인이 타고 있으니까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그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들 나잖아요. 막 젊은이가 무례하게 하려면 노인이 야단치고 노인이 야단치면 젊은이가 또 막 애항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게 그 당시에도 이런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 오이디푸스는 이윽고 테바이에 당도했다. 이 무렵 테바이의 거리는 황폐해질 때도 황폐해져 있었다. 라이오스 왕이 정체모를 사나이에게 살해당한 데다 스핑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앵그르의 작품,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를 사랑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멋지게 풀어낸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여자의 얼굴과 가슴을 하고 큰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다. 이 괴물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겠다고 한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누구 하나 풀지 못하고 희생자만 증가하고 있었다. 옆에 그림 보이죠? 날개가 있고 얼굴과 가슴은 여자의 모습이고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자신의 문제를 맞춘 오이디푸스를 따지듯 보고 있다라는 사진이고요. 라이오스 왕이 죽은 후 섭정으로 테바이를 대신 지배하고 있던 크레오는 스핑크스의 흉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에게 왕위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만큼 스핑크스는 당시 테바이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이것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대담하게 스핑크스에게 도전하여 명쾌하게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거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오이디푸스는 곧바로 인간이라는 답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옆에 그림 보시고요. 수수께끼를 푸는 오이디푸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장면이다.
비로소 수수께끼의 답이 나오자 스핑크스는 너무나 분하고 굴욕감을 느껴 골짜기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수수께끼 내용은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네 발에서 두 발, 세 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다. 왜냐하면 아기였을 때는 기어다니고 이렇게 돼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약속대로 테바이의 왕이 되고 왕비 이오카스테의 남편이 됐다.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다. 스핑크스가 사라지자 테바이 거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약속한 대로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고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스핑크스를 물리친 대가로 받은 상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크나큰 죄가 되었던 것이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라는 두 아들과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라는 두 딸까지 낳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신탁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오이디푸스 앵그리의 작품 페어로 표현된 오이디푸스의 신화는 매우 드문 편이다. 왜 그러냐면 부도덕한 주제가 당대 인류의식에 상충했기 때문이다. 코린토스 유적 헬로폰 네소스 반도의 입구에 위치한 코린토스는 종종 신화의 무대로 등장하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이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의 분의 라이오스 살해범을 찾아라. 예언자에게 선왕 라이오스의 살해범을 묻다.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고 나서 테바이는 얼마 동안 평화로웠다. 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를 근엄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흉년이 들어 기근이 생기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졌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딜포이에 사자를 보내 재앙의 원인을 알아오도록 했다. 사자는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 테바이에서 추방하면 평온해질 것이다라는 신탁을 받아왔다.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 나섰다. 그는 먼저 테바이의 최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구했다.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이었지만 유명한 예언자로 탁월한 예언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오이디푸스가 범인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테이레이아스는 왕의 입장을 생각하여 범인 찾는 일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한사코 밝히려 하지 않았다. 테이레이아스의 태도에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엉뚱한 사람을 몰아세웠다. 내가 범인이기 때문에 진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에 언제나 냉정을 잃지 않던 테이레시아스도 그만 흥분하여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찾고 있는 범인은 왕, 바로 당신입니다. 탄생과 성장의 비밀이 드러나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는 길을 쓰고 진범을 찾으려 했다. 왕비 이오카스테는 남편을 달래주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언자의 말 같은 건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예전에 라이오스는 아들에게 살해된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뒤꿈치를 못으로 찔러 산속에 버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아무 걱정 없이 지냈어요. 그런 라이오스가 현길을 가던 도중 어느 세갈래길에서 도적들에게 살해당할 줄은 누구도 몰랐지요. 그러니 예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이오스는 세갈래길에서 살해당했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그때 자신이 지팡이로 후려쳐 죽인 노인이 라이오스였던 것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들을수록 오이디푸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때 마침 코린토스의 왕이 죽었다. 오이디푸스를 후계자로 여기고 있던 코린토스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 믿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예의 불길한 신탁을 떠올리면서 부탁을 거절했다. 또 그 왕비가 아내가 될까 봐서. 그러자 사자는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 왕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가 바로 왕에게 선물로 바쳐진 발이 부은 아이라는 것을. 두 눈을 못으로 찌르고 테바이를 떠나다. 드디어 진상이 밝혀질 순간이 왔다. 라이오스가 살해될 당시 함께 있었던 시종을 찾아낸 것이다. 좀채 입을 열지 않으려는 그에게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의 증언에 따라 라이오스를 살해한 진범이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오이디푸스 출생의 비밀, 즉 그가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마침내 모든 사건의 진상과 전말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극도의 충격을 받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진다.
왕으로서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한순간에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자 친어머니와 관계를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었다.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두 눈을 못으로 찔러 장님이 되었다. 그리고 자식들의 운명을 가여워하면서 테바이를 떠났다. 또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보행길을 떠났다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한 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안티고네, 이어진 비극의 결말. 오이디푸스, 콜로노스에서 치유를 받다.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에서 추방되어 딸 안티고네와 함께 방랑길에 나선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피할 때 딸 안티고네만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살폈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여러 나라를 정처 없이 헤매던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이윽고 아테나이 근처의 콜로노스 마을에 당도하였다. 거기서 그는 아테나이의 왕 테세우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낸다. 한편 테바이에서는 오이디푸스의 자식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쪽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그들은 번갈아가며 콜로노스에 왔지만 오이디푸스는 강하게 거부했다. 그 후 콜로노스의 천둥과 번개가 쓰던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호련지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오이디푸스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넘기시고요. 아들들의 고륙 상쟁이 시작되다. 오이디푸스가 쫓겨나 왕위가 비게 되자 그의 아들들은 1년마다 번갈아가며 테바이를 다스리기로 협정을 맺었다. 먼저 형인 에테오클레스가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에테오클레스가 왕위를 독점하여 동생 폴리네이케스에게 물려줄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르고스로 도망간 폴리네이케스는 아드라스토스 왕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왕권을 찾기 위해 장인의 지원을 받아 7명의 장군과 함께 테바이로 공격해 들어갔다. 이들을 테바이 공략 7장군이라고 하는데 모두 아르고스 군을 지휘하던 장군들이었다.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7장군은 테바이의 7성문을 하나씩 맡아 공격하였다. 테바이와 아르고스 양군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형제의 1대1 승부로 한가름 내기로 했는데 이 둘은 서로를 동시에 쳐서 모두 죽이고 말았다. 그 후 다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끝에 가까스로 테바이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7장군의 테바이 공략은 실패로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가 희생되었다. 바위 둥글어서 목을 매다 테바이의 왕위에 오른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시신을 수습하여 후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공략한 폴리네이케스는 역적으로 몰아 그 시체를 들판에 내버려두었다. 또한 누구도 그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유해를 수습해 매장했다. 그의 시신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크레온 앞으로 끌려나온 그녀는 죽은 자는 반드시 묻어주어야 하는 법, 이것은 신이 정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연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바위 동굴 속에 갇혔다. 그리고 머지않아 안티고네는 바위 동굴 속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크레온은 예언자 헤이레시아스의 말을 듣고 안티고네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은 나쁜 자였던 안티고네의 죽음을 슬퍼하다 자살하고 하이몬의 어머니이자 크레온의 아내인 에우리디케도 아들의 뒤를 따랐다. 테바이의 몰락, 이제 거의 끝납니다. 10년 후 알크마이온을 비롯한 아르고스 7장군의 후예들이 다시 원정을 와서 테바이는 결국 함락되었다. 알크마이온의 지휘 아래 아버지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테바이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들은 폴리네이케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테바이는 이미 황폐해진 뒤였다. 테바이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포함한 일련의 기록을 비롯해 주신 디오니소스 이야기, 영웅 헤라클레스 이야기 등 수많은 신화의 무대가 되고 있다. 현재 테바이는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유력한 폴리스 중 하나로 한때 번영을 구가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치유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탁 받은 게 뒤에 나와 있어요. 신탁은 무녀와 신공을 통해 전달됐는데 아주 막연한 것인데 여기 보면 다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신탁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신의 그 뭐 신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한 8장만 했으면 좀 요약도 하고 좀 더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기회가 되실 수고하셨습니다.